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SM 3탄. 몇 탄까지 예상하세요? 와, 나 진짜 이 기세면은 지금 10탄은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아니, 왜냐면 우리가 아직도 지금 90년대거든요. 말이 되나, 이게 지금. 아직 우리가 절레절레. 20년은 더 가야 되거든요. 횡령이죠. 횡령이죠. 네. 1999년도에 보아 씨가 데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밀레니엄에 데뷔를 하죠, 보아 씨는. 그리고 3년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인데, 이 SM에서는 보아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가수로 키우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와 일본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어떤 소녀를 데뷔시키려고 해. 근데 그러려면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SM이 코스타 농농하고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뭘 할 수가 없거든요. 코스타 눈치를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유상증자에 대한 규칙이 바뀐다는 공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라는 거는 내 회사 주식을 더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겠죠. 내가 원래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100주만 팔았는데 내가 그거를 10,000주를 만들어. 그러면은 그걸 하나씩 10,000원씩 하고 판다고 하면 얼마야? 하여튼 예, 뭐 1억인가 10억인가 뭐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돈을 땡겨와야겠다 회사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법이 바뀌면은 자기 자본금의 100% 이상의 유상증자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본금을 빨리 늘려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5천만 원이었던 자본금을 이분이 12억까지 만드는데요.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을 넣으려면 내가 11억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걸 회사에다 넣으면 자기 자본금을 그냥 늘어나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회사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그걸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돈을 불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돈을 빼서 내가 주식을 획득한 거야,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걸 내가 회사 돈을 가지고 내 재산을 증식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횡령으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수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도피를 하고 결국엔 2003년에 인터폴 수배령까지 떨어져요. 그거 사진 찾아보면 나와요, 인터폴에 이렇게. 서세원 씨랑 같이. 이때 막, 그리고 막 PD들한테 접대하고 막 이런 것도 줄줄 터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수만 씨도 횡령을 해가지고 PD들한테 접대를 했다, 이제 이런 혐의가 있었죠. 그래서 조사를 받다가 결국 2003년 5월 23일에 자진 귀국을 하고 2004년 7월에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되는데, 이제 다만 그러니까 이수만 씨가 회사에서 돈을 뺀 다음에 그 돈을 다시 메꿨다, 추후에. 그리고 이분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취득한 주식값이 확 뛰었단 말이에요. 지금 회사 덩치가 커지면서 그걸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지 않고 그냥 본인이 그러니까 그 주식만 획득만 하고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그게 선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고요. 감옥은 안 간 거네요. 그쵸. 그나마도 이제 2007년 2월 25일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사면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돼서 그 형을 선고받은 내역이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때 되게 말이 많았대요. 약간 솜방망이 아니냐. 근데 이제 SM에서는 얘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보아의 데뷔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수만 씨가 계속 미국에 많이 체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수만 씨랑 연락이 잘 안 됐고 그래서 일단은 회사에서 돈을 끌어다가 그 일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미국 도피했던 건에 대해서도 이제 이수만 씨는 보아를 위한 미국 법인에서 뭔가 이 SM엔터 대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가 일 처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자기가 그 일 처리하러 갔다 온 거다. 도피하려고 간 건 아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에게 좀 상처가 있어. 왜냐면 이때 데뷔한 그 그룹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H.O.T나 S.E.S, 신화,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다 오질 끝으로 빠이빠이를 하거나 SM과 빠이빠이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H.O.T는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했고 해체했고요. S.E.S는 97년부터 2002년도 역시 해체했고요. 신화는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있다가 계약 만료 후에 독립을 해서 활동을 좀 해요. 너의 결혼식도 하고 하는데 군복무 문제로 멤버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서 굿 엔터테인먼트라는 기획사가 이제 무너지죠. 이게 이제 신화와 독립하면서 같이 일을 했던 기획사인데, 그리고 이 굿 엔터테인먼트에서 키우던 그룹이 그 유명한 오소녀예요. 그 뭐 유빈 씨라든가 유희 씨라든가 그래서 막 그분들이 왜 속해 있었다가 뭐 결국에는 데뷔가 무산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바로 오소녀를 구덴터에서 키우던 그룹인데 사실상 유일한 그 돈벌이였던 신화가 군복무를 하면서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면 진짜 공격적으로 해야지만 좀 버티는 것 같아. 내가 돈줄이 보장이 돼 있다 라고 해서 좀 안일하게 몇 년 있다 보면은 맞아. 가요. 그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도 사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쵸. 너무 많이 소비되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적당한 노젓기는 필요한 것 같아. 맞아요. 어떤 한 아티스트한테 너무 기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맞아. 그게 필요하다. 진짜 중요하지. 근데 이런 게 반복적으로 보이면서 약간 아이돌 시장의 문화를 하나 만든 것 같아. 5집이나 아니면 한 5년 정도 활동하면 이제 수명이 다 한 건가? 이런 인식. 맞아. 그래서 이때는 막 10년 계약하고 아이돌까지 막 이렇게 됐지만 지금 표준 계약서로 바꾼 뒤에는 이러잖아. 7년차 증후군이다. 근데 그게 이제 7년이면 계약 만료니까. 이때 막 SM이 석세스 뮤지엄이다. 막 그런 비난도 받았었어요. 성공한 것만 전시하고 사실 뒤로는 엄청 뭐 아티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착취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냐. 특히 H.O.T 같은 경우는 그쵸. 해체할 때 진짜 말이 많았거든요. 막. 앨범 한 판매량당 10원을 받았다고 했나? 맞아.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또 있었으니까. 그게 또 되게 슬픈 게 문희준은 20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토니가 10원만을 받은 거야. 그걸 막 그 아버지가 방송 나와서 인터뷰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앨범 한 장이 그때 당시에도 10,000원이었잖아. 맞아요. 10,000원이었는데 10원. 만장이 팔리면 10만 원인 거지. 1000분의 1을 받는 거네요. 1000분의 1. 이때 막 그러니까 100만 장 팔고 막 이랬는데 우린 진짜 떼부자 된 줄 알았죠, 다들이. 이때는 막 음원 수익도 없었을 때잖아. 그치. 사실. 뭐 이호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신복절이라고 또 있잖아요. 신화가 군복무 다 마치고 와서 다시 활동을 할 때 그 신화라는 상표권을 가지고도 약간 논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1년에 드디어 신화 컴퍼니를 설립을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SM이었다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 플라이 투 더 스카이는 모를걸요? 그런 친구들도 진짜 많지. 왜냐면 이분들이 2009년 8집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2014년에 이제 너를 내면서 다시 재결합을 하는데 이제 워낙 활동 공백기도 길었고 이러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죠? 아 근데 멤버 차별하고 이런 거는 소속사에서 진짜 조심을 해야 돼. 아 진짜 그래. 그런 걸 못해가지고 아작난 그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때는 그걸 몰랐으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게 갈등을 더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 이후에 오히려 무조건적인 평등 뭐 이런 게 또 생겼잖아. 그러니까 멤버 한 명이 광고를 찍어도 무조건 엠빵이다. 뭐 이런 또 문화가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리둥절한 계약 조건이지만 얼마나 그 전이 엉망진창이었으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문화가 바뀌었겠어. 그치. 그 사실 그리고 그 문제랑 관련해서도 또 말이 많고 또 그것 때문에 틀어지는 일도 많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코스닥이 사실 SM이 우리 좀 들어갈게요 라고 했을 때 좀 싫어했대요. 근데 이해는 하겠어 나도. 왜냐면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이게 너무 인간이 하는 일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틀리면 나 안 해. 나 계약 해지할 거야. 소송해. 이렇게 하면 뭐 소송에서 회사가 이기든 가수가 이기든 간에 어쨌거나 그때 할 거라고 예상됐던 수익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 참 힘든 길을 걸었다는 생각이 들어. 어쨌든 엔터사가 현재 오기까지. 그치. 그리고 이때는 전례도 없었으니까. 그치. 대단해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약간 번역을 해보면 웃기잖아 이 이름이. 하늘로 날아. 그래서 브라이언 씨가 이 이름을 되게 싫어했대요. 무슨 약간 학교종이 땡땡땡 이런 느낌이 나. 그래서 차라리 플라이 하이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묵살이 되고 플라이 하이는 팬클럽 이름이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플라이 투 더 스카이라고 다 안 불러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뭐 풀투스 이렇게 부르거나 FTTS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종이 땡땡땡은 진짜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이게 중국으로 가니까 비행 청소년이 됐다는 거야. 저는 이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두 분이 가끔씩 막 우리는 그 SM 앨범이 있었거든요. SM 가수들이 다 참여하는 앨범 막 그런 얘기하고 이럴 때 막 이가 갈리고 이런다 너무 싫었다 얘기할 때 아 좀 오빠도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뭐 비행 청소년부터 거기까지 간다 이러면 이해가 간다.
근데 수만 오빠도 진짜 끊임없이 새로운 걸 시도하니까. 아, 동방신기 그치. 처음 나왔을 때 그 충격 기억해요? 윤호? 이름이 4글자라고? 막 이런 게. 그리고 막 한자로 쓰고 막 이러니까 어. 뭐야 이게 뭐 무슨 무협 영화야? 너무 부끄럽겠다. 쟤는 어떻게 막 이렇게 봤지. 그치. 하지만 그것도 수만 오빠가 강력하게 좀 성공을 시켰잖아요. 성공을 시켰죠. 이제 뭐 웃기지도 않아. 그게. 엑소 초능력? 웃기지도 않아. 안 웃겨. 근데 지금도 계속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거야. 뭐 슈퍼엠이나 이런 걸로. 그치. 나를 막 놀라게 만들고 뭐 우리 태민이를? 오빠는 진짜 오빠 약간 사디스트인가? 아니야,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믿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또 성공시켰잖아. 성공시킨 케이스가 많고.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된다. 근데 몰랐는데 미국에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데이가 있대요. 그래요? 대박이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제 이 당시에만 해도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최고 앨범 판매량을 기록한 앨범이었던 시 오브 러브를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촬영을 했대요. 되게 다양한 경관을 담아냈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이었던 개빈 뉴섬이 훌륭한 그룹이다. 우리 샌프란시스코의 매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7월 27일을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데이로 선포를 했고.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아직도 브라이언 씨는 7월 27일을 기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이게 엄청 나 같아도 진짜 뿌듯할 것 같아. 네, 미국에 내 데이가 있는 거잖아. 김앤정 데이 이런 게 있다고. 나도 뭐 죽을 때까지 하지. 그럼. 너무 좋다. 되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이 플라이 투 더 스카이도 결국에는 2009년에 5집 중력을 끝으로 SM이랑 결국 결별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그렇잖아. 뭐 H.O.T도 그렇고 신화도 그렇고 SM 나올 때 워낙 안 좋은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네가 나가서 될 것 같냐 거나 맞아. 좀 그런 건 상처를 많이 받았었대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신화도 너의 결혼식으로 잘 됐고 JTL도 엔터 더 드래곤으로 1위 찍었고 플라이 투 더 스카이도 이 다음에 나온 노래가 남자답게였고 이걸로 1위 했을 때 너무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SM 나올 때 브라이언 씨는 음악을 접을까 이제 그만할까 이 생각까지 했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그래. 가스라이팅 엄청 시켰네. 그랬나봐 누군가가. 안타까운 일이지. 방송 정지 먹고 막 이러지 않았어? 그 당시에는 약간 SM에 뭔가 해를 끼치고 나가면 방송에서 언급할 수가 없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JTL 그 H.O.T에서 나온 장우혁, 토니안, 이재현이 결성한 JTL 그룹 같은 경우에도 방송 활동을 거의 못했어요. 아마 MBC에서만 했던 걸로 알고 이제 그 당시에 문희준 씨가 라디오를 하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이름 한 번 언급을 못했어요. 팬들이 막 신청곡을 계속 JT의 노래를 하잖아. 우리는 뭔가 다시 보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걸 다 무시하다가 억지로 하나를 읽어도 네 무슨 노래 신청하셨네요. 네 그분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언급을 못했어 사실. 근데 이때도 아마 좀 배우지 않았을까 싶긴 해. 그렇게 뭔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어거지로 떼놓으면은 오히려 이제 더 그 애틋함, 그러니까 SM 편을 못 들고 막 다른 데로 팬들이 이탈하고 이런 거를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긴 해. 이때만 해도 SM이 절대 강자였기 때문에 이 엔터 산업에 그걸 진짜 두려움 없이 막 휘둘렀지. 그치. 동방신기도 그렇고 사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나 그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매니저랑 보아 씨의 매니저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2003년에 플라이 투 더 스카이는 미싱유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 미싱유 앨범 자체가 되게 반응이 아이돌로 데뷔했지만 플라이 투 더 스카이도 아이돌로 데뷔했지만 이제는 엄연한 아티스트다. 이렇게 훌륭한 음악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정받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보아는 넘버원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아틀란티스 소녀를 냈을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매니저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전주에서 공연을 하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대요. 근데 매니저분이 환희 씨랑 둘이서 그랜저를 타고 있었고 브라이언 씨는 댄서들이랑 같이 밴을 타고 이동하고 있었대. 근데 그랜저 엔진이 약간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두 차가 중간에 휴게소에서 만났을 때 환희 씨가 차를 바꿔탄 거예요. 밴으로. 그리고 매니저가 먼저 출발했는데 휴게소에서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2개가 있었는데 매니저는 새로 뚫린 고속도로를 갔대요. 근데 먼저 갔는데 전화가 온 거야. 나 차가 사고가 났어. 빨리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그때는 밴이 출발을 했는데 이 밴이 옛날 고속도로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사실상 거리가
휴게소랑 거리가 5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사고가 난 건데 고속도로를 다른 걸 타서 1시간이 걸린 거야. 그치. 이 매니저를 찾아가는데. 근데 그때가 이제 어둡고 폭우가 내리고 있었던 밤이었대. 매니저가 가드레일을 밟고 서 있다가 이 사람들 기다리고 있다가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진짜 이게 너무 충격이죠. 너무 충격일 것 같아. 그래서 그 보아 씨의 최근에 그 20주년 기념 영상에서도 보면 그 영상에서 얘기했어. 아무튼 아틀란티스를 자기가 오랫동안 못 불렀다고 했어. 되게 행복하고 막 이런 노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노래를 할 때 매니저가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 방송에서도 수록곡이었던 나무를 부르다가 우는 맞아요. 네, 그게 있었고 플라이 투 더 스카이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 그러니까 병원 가서 직접 시신 확인까지 했는데 직접. 그래서 항상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래, 소중한 노래를 꼽으면 미싱 유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 지방 공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니저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뭐 졸음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뭐 운전하다 갑자기 뭐 쓰러진다거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정말 가장 충격을 많이 줬던 사건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SM이 앞서서 계속 이런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우리가 뭔가 계속 이런 일들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 스태프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 무리한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티스트의 권익을 좀 높이자거나 이런 논의가 아무튼 꾸준히 있었어. 그래서 사실 지금 SM은 뭔가 되게 번듯하고 깔끔한 회사 같지만 사실 이때만 해도 되게 잡음이 많고 욕을 많이 먹던 회사였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노예 계약과 SM 1세대 아이돌 보아까지 이어지는 해외 진출, 그 다음에 이 1세대 아이돌들의 사건 사고, 동방신기의 등장, 그리고 혹시 골뱅이라는 그룹 아시나요? 배드보이 서클은 아시나요? 다 SM 출신입니다. 진짜? 그래서 요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요 그룹들에 대해서 심지어 이제 그 코케이전 백인이 골뱅이 멤버예요. 전원 미국인의 이런 그룹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야야.